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남가지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이 가뭄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닌데요.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수원 가운데 하나인 시에라네바다의 스노우팩은 평균치보다 크게 낮아졌고 저수지들도 바닥을 보이며 주 전역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물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강제 절수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CNN이 얼마 전 아시안 관련 특별 보도를 하면서 미국 내 아시안들의 실태를 다뤘습니다. 수많은 국가로 나눠져 있고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이 다른 아시안들은 미국에서도 소수계로 살아가는데 그만큼 애로사항이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수많은 아시아 국가 출신들에게 같은 아시안이니까 하나다라는 인식보다는 코리안 커뮤니티나 재패니스 커뮤니티, 차이니스 커뮤니티 등 본국 기준으로 뭉쳐야 한다고 느끼는 게 아시안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범죄, 차별이 계속되면서 젊은 아시안들에게 아시아가 이제는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고 그것이 아시안 아메리칸이라는 용어를 점점 의미 있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해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전역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뭄으로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요 수원 가운데 하나인 시에라네바다의 스노우팩은 평균치보다 크게 낮아졌고 저수지들도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강제 절수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악의 가뭄, 이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가뭄과 관련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 가뭄의 심각성은 캘리포니아주 주요 수원들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주요 수원 가운데 하나인 시에라네바다 스노우팩이 예상보다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이 수도 전력국 이스턴 시에라 눈 측정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스노우팩은 정상 수준의 41%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12일 집계된 스노우팩은 지난 1일 41%에서 19% 떨어진 22%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도전력국은 앞선 4월 조사에 대해 이 캘리포니아주 스노우팩 수준이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스노우팩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녹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요소들이 결합해 가뭄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수지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저수지 두 곳의 담수량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낮아진 겁니다. 이 연방 가뭄 모니터는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저수지들인 샤스타 레이크와 이 레이크 오로빌이 최근 들어서 계속되는 가뭄으로 담수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방 가뭄 모니터가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샤스타 레이크의 지난달 담수량은 최대치의 40%에 불과했고요. 이 레이크 오로빌의 샤스타 레이크보다 다소 나은 편이지만 담수량이 55%로 역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 연방 가뭄 모니터는 두 곳 저수지 담수량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가뭄 모니터는 매년 5월이면 이 캘리포니아주 지역 저수지 담수량이 최고치 수준으로 높아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담수량이 40%에 그친 샤스타 레이크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저수지로 지난 1977년 담수량 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직후 이 5월 초 기록으로는 4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주요 수자원이 이 정도라면 얼마나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네, 우선 이 두 개의 저수지가 얼마나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네. 이 샤스타 레이크는 캘리포니아주 물 공급 시스템인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총 19개에 달하는 댐, 저수지 등을 비롯해서 500개가 넘는 수로와 레딩부터 베이커스필드 남쪽 지역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레이크 오로빌도 캘리포니아주의 스테이트 워터 프로젝트 시스템에서 가장 큰 저수지로 물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심각할 정도로 담수량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캘리포니아주에서 물 공급 시스템의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와 스테이트 워터 프로젝트 시스템의 핵심 저수지들이 모두 가뭄으로 인해서 담수량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지난 수년간 비와 눈이 적게 내리고 폭염이 자주 찾아온 것 등이 캘리포니아주 대표 저수지들의 담수량을 눈에 띄게 줄어들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올 한 해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그중에서도 센트럴밸리 지역의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농장과 목축장 등이 많기 때문에 이 관계 용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뭄으로 저수지 담수량이 줄어들어서 물 공급이 감소할 경우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앞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이 지금보다 더욱 더워지고 건조해질 것이라면서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물을 사용해야 하는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 가뭄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수원들이 메마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곳곳에서 캘리포니아주가 마르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 레저와 수상 스포츠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이죠. 바로 빅베어 레이크입니다. 이 가뭄과 관련한 위성 사진이 공개됐는데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빅베어 레이크는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위성 사진에서는 모래사장이 굉장히 넓어졌는데요. 이 선박 정박장이 맨 땅에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물이 얼마나 메말랐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빅베어 수도국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빅베어 레이크 저수량이 모두 찬 적이 없었고 최근 들어 최악을 기록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러한 가뭄으로 빅베어 레이크 일대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죠. 맞습니다. 이 그도 그럴 것이 이 빅베어 레이크 일대 상권은 레저와 숙박업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낚시와 수상 스포츠도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한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물이 메마르면서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곳이 많아진 겁니다. 일대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올 겨울까지 바닥을 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기후 특성을 볼 때 비가 오는 시즌은 우기인 겨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비가 올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빅베어 레이크에 물이 다시 찰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죠. 이 주민들은 겨울이야 우기기 때문에 이 스키장을 찾는 고객들이 있어 괜찮겠지만 당장 여름과 겨울까지는 막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 주민들의 물 사용량은 오히려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캘리포니아주 내 가뭄이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경고에도 주민들의 물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수자원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주 전역 평균 물 사용량은 가뭄이 악화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과 비교해서 18.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LA를 포함한 남쪽 해안 지역 물 사용량이 급증했는데요. 이 지역 지난 3월 물 사용량은 지난 2020년 3월과 비교해서 무려 26.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데 더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첫 3개월은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건조한 기간으로 기록됐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기온은 평균보다 1.3도가 낮았던 반면에 올해 3월 기온은 평균보다 3.6도가 높았을 정도입니다. 기온이 높아지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서 물 사용량도 함께 급증했다는 것이죠.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강우는 기대할 수 없는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상황은 점차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물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경고문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실제로 물 공급량이 줄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가뭄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3년 연속 가뭄이 현실화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의 도시 물 사용자들과 저수지의 공급에 의존하는 농부들은 올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물을 공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700만 인구와 75만 에이커의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 캘리포니아주 수도 당국은 식수나 목욕 같은 필수 용도 외에는 올해 요청분의 5%만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주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던 15%보다 크게 줄어든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는 12월 습한 날씨로 가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선 희망적 전망을 내놨지만 기대는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3월이 끝나기 전에 비가 몇 인치 더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최소한 한 세기 동안 가장 건조한 1월에서 3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국 칼라 네메트 국장은 습기와 건조한 환경 사이에서 극심한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는 데이터와 과학을 기초한 지속적인 적응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기자, 그렇다면 이 같은 최악의 가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이 UCLA 기후학자인 파크 윌리엄스 등 연구진은 현재 남서부 지역이 겪고 있는 대가뭄이 측정 범위상 가장 오랜 시기인 서기 800년 이후 최악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게재했습니다. 22년째 겪고 있는 남서부 대가뭄이 지난 1200년 동안 보지 못한 최악의 가뭄으로서 이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이 남서부 지역은 주기적으로 가뭄을 겪어왔는데 지난 2000년부터 기온이 상승하고 이 강수량이 줄어드는 가뭄과 함께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2021년은 강수량이 이례적일 정도로 낮았습니다. 이 윌리엄스 등 연구진은 주로 나이테를 이용해서 이 과거 시기 토양의 수분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서기 800년까지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윌리엄스는 몇 년 전 논문에서 남서부가 겪고 있는 가뭄을 대가뭄으로 명명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측정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가뭄 중에는 서기 1500년대 있었던 가뭄이 유일하게 더욱 심각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윌리엄스는 이번 가뭄이 1500년대 가뭄을 능가하지는 않겠지만 2021년 최악으로 건조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또 역사적으로 이 지역의 가뭄은 대체로 20년이 지나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뭄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악의 건조한 해가 등장한 만큼 이번 가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처럼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자 강제 절수 조치가 다시 등장을 했죠. 맞습니다. 남가주 물 도매 업체가 극심한 가뭄에 맞서서 전례 없는 비상 절수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이사회를 통해서 야외 물주기 행위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이 비상 절수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이 캘리포니아주 내 극심한 가뭄에 대응하고자 내려진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주 수자원 프로젝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DWP 소속 멤버 기관들에게 적용됩니다. 자, 이 기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 어느 지역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이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에 따르면 남가주 6개 수도국이 이번 물 사용 제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은 라스버제네스 메트로폴리탄 수도국과 LA DWP, 어퍼 샌 가브리엘 밸리 메트로폴리탄 수도국, 일랜드 엠파이어 유틸리티국, 카레구아스 메트로폴리탄 수도국, 그리고 밸리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입니다. 이들 수도국 가운데서도 모든 고객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이 가운데 물 사용 제한 영향을 받는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공개했는데 이 벤츄라 카운티 대부분 지역 그리고 LA 카운티에서는 샌 가브리엘과 샌 퍼난도 밸리가 해당 지역에 주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더해서 LA 카운티 서부인 우드랜드 힐스와 카노가 파크, 칼라바사스 그리고 해안가인 웨스트 LA와 일부 헐리우드 지역도 물 사용 제한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몬로비아와 두라테, 렌초 코카몬가, 폰타나, 치노 힐스 등도 포함됩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 아델 하게 카릴 총괄 매니저는 잔디나 식물에 물을 주고 세차를 하는 등에 대한 야외 물 사용 제한 목표가 올 여름 실내 물 사용을 위해서 물을 아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 로컬 수도 기관들이 야외 물 사용 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이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은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로컬 수도국은 반드시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의미 있는 이 페널티를 가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컬 수도국은 일주일에 하루가 제한되거나 이 야외 물 사용 금지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따를지에 대한 시행 계획도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 단속 계획은 감사가 가능해야 하고요. 이 물 사용 감소가 예상에 미달할 경우 단속을 증명하는 명확하고 투명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이 각 로컬 수도국에 맡기면서 로컬 수도국들이 직접 정하고 단속을 벌이게 되는데 어떻게 할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례 없는 절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더욱더 심한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오는 9월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단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해 있습니다. 이 하게카릴 총괄 매니저는 물 사용량에 있어서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 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르면 9월 1일부터 단수를 결정할 권한을 당국에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의미하는 바를 커뮤니티가 잘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 텐데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정상 수준의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렇다면 9월에 강력한 단수 조치를 피하려면 어느 정도의 절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까? 네,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각 로컬 수도국들과 주민들은 35%물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곧 여름이죠. 이 가장 뜨겁고 가장 건조한 달이 다가오는데 이 기간 동안 35%물 사용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사용하는 물의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가주에서는 주민 1명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125갤런의 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루에 80갤런 정도로 줄여야 하는 셈이죠. 여기서 메트로폴리탄 수도국 총괄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리 모두가 아주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다 같이 노력해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물로 한 해를 가느냐 아니면 9월에 아주 극단적인 조치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LA시도 절수 조치에 돌입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이 남가주가 극심한 가뭄에 직면한 가운데 LA시도 다음 달인 6월 1일부터 새로운 야외 급수와 관련한 절수 규정을 시행합니다. 이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난 10일 아침 조경이 가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이글락 소재 주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외 급수와 관련한 새로운 절수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절수 규정은 기존 한 주에 3차례였던 야외 급수를 2차례로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가세티 시장은 이번 절수 규정이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의 야외 급수 제한 규정보다 관대하다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지난달 야외에 물 주는 행위를 한 주에 한 차례로 제한하는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보다 완화된 규정임을 강조한 겁니다. 이어 가세티 시장은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LA 시민들은 많은 일들을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아직까지 더욱 강화된 절수안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에 따른 기후 변화로 캘리포니아주는 계속해서 가뭄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가뭄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단순히 강제 절수 명령이 시행돼서가 아니라 평소에도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서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완 기자 수고했습니다.